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5강 51페이지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이거 양가로 2번 별표하십시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출제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5개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도 적용하지 않죠.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우리 교재 51페이지 메뉴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있는데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뒤에 가면은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2차 과목은 숫자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 제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자, 뭐뭐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약 80% 이상은 X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 제14조 옵니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만 하면 X입니다. 법 제14조는 중개업 외에도 6가지를 경험할 수 있죠. 분양대행이라든지 이삿짐센터 알선이라든지 주택 상가 관리 대행, 그 다음에 개발에 관한 상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우리 교재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 말은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사를 차리면은 외국 사람을 지사장으로 대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지금 현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외국 법인이 들어오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원은 주식회사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임원하고 합자 한 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하고는 동격입니다.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회사의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동그라미 4번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또는 사원이니까 그냥 앞으로는 사원을 제외하더라도 한 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또는 사원, 전원입니다. 전원입니다. 모든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원 및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임원의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입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앞에 개인이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도 나왔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장부터 만들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물론 기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남의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법인의 사무소, 개인의 사무소, 분사무소, 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 사무소,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다 가능한 것은 아니죠. 아파트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하면 우리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이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양가로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 특수법인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농업중앙회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신탁 업무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도 부동산 매매와 부동산 임대차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지금 특수법인들인데 산업단지관리기관은 그 해당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림조합은 임목, 임야의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을 중개할 수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 자산관리, 매각, 매매 등을 중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수법인인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인데 등록 여부가 있는데 등록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지역농협이나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탁업자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특수법인의 공인중개사법 적용인데 등록에 관한 규정과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 이외에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런 특수법인은 이러한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에 업무 지역 범위는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금액도 적용됩니다. 보정설정 금액도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보정설정 금액도 2억 원 이상입니다.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재량, 이 말은 자유재량의 반대입니다. 즉 등록에 자유재량권이 없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1, 2, 3, 4 이거 빼고는요. 52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동그라미 2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재량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자, 53페이지 등록 통지입니다. 등록 통지. 위에 등록 절차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등록 절차를 보면 맨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등록이라고 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한 번 받고 나면 유효기간 1년입니다. 1년 안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할 때도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한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7일입니다. 이 왜 7일이 걸리겠어요? 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본적지 등의 신원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적지 등의 신원조회를 하고 또 협회 전산망에 이미 이중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7일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일 정도 되면 등록 통지가 됩니다. 문서로 통지합니다. 등록 통지 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따라서 보정 설정을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보면 등록을 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는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등록 절차가 되겠습니다.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는데 역시 인장 등록된 인장을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할 수 있다.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자, 등록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개업공개사의 종별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개사 종별이 있는데 종류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이 다릅니다. 등록증에는 3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 3개가 등록증에 기재됩니다.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입니다.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기재됩니다.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입니다. 등록증, 중개인도 등록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다. 즉 중개인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지만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등록을. 따라서 만약 중개인이 폐업을 하면 다시는 영원히 자격증을 취득해도 절대로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 없다 하면 옵니다. 오.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영원히 절대로 중개인이 될 수 없다.
기득권만을 인정해 주는 거지 새로 등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 양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두 개만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등록관청은 제출된 서류와 본적지 신원조회와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서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등록 통지를 하게 된다. 7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부터 발생되고 이에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되지만 등록 통지를 받은 개업공개사라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사실상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출제됐는데 등록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때 만약에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무등록자입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용어 정의가 뭐였습니까?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였습니다. 등록을 해야 개업공개사가 되는데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아직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보정설정도 하지 않고 인장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닙니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요. 따라서 등록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정설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등록 취소, 인장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지언정 등록 처분은 됐기 때문에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가 뭡니까? 등록을 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54페이지 등록증 교부 및 업무 개시입니다. 양가로 1번 맨 위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7일 이내 등록증 교부한다고 하면 X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인데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인데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2번 개업공개사가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소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종별 변경 원칙 신규 등록 예외 재교부 신청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양가로 3번 등록사항 등의 통보입니다.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박스 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동그라미 1번 등록증을 교부한 때,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 동그라미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동그라미 4번
휴폐업 신고, 동그라미 5번 고용인의 고용이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동그라미 6번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때입니다. 이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통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를 하는데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등록사항 등의 통보 뒤에도 나오겠는데 미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볼까요? 등록사항 통보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첫 번째,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6가지 사항을 통보한다. 좀 전에 책에 있는 거 읽어봤죠?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되지 않는다. 그럼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이건 지금 다 예습입니다. 우리 책엔 지금은 없어요. 뒤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지방법원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한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10일이라는 거 3번 나왔습니다. 숫자 15일, 10일 이런 것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예습을 했습니다. 54페이지 맨 밑에 업무 개시식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업무 개시를 며칠 안에 해야 된다고는 규정이 없고요. 동그라미 1번은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해야 된다. 이게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안에 업무 개시하라고 직접 되어 있지는 않고 3개월 안에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이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서 휴업 신고도 안 하면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3개월 초과하는 휴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5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요. 6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등록의 효력 상실.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 상실. 무등록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등록의 효력 상실.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입니다. 이 무등록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무등록자는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두 번째는 후발적 무등록이 있어요. 태생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이란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또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나무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한 사람도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빌린 사람은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서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 사망을 하면 그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취소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신 전속적이므로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폐업 신고해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돼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태생적 무등록이 있는데 둘 다 무등록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똑같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곧바로 무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를 하여야 비로소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은 아닙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자, 그래서 무등록자, 태생적 무등록자가 있고 후발적 무등록이 있는데 처벌 규정은 똑같다. 그러나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자, 무등록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데 다만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 보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등록자의 보수 약정은 무효다. 중개 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중개 보수도 무등록 업자가 아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알선하고 중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 보수 약정은 무효다.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55페이지 그러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있고요. 56페이지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양가로 1번, 2번 효력까지 했습니다. 효력, 3번 효력,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가 아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55페이지 6번 이중 등록의 금지 등입니다. 이중 등록의 금지 등.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첫 번째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 두 개만 알면 되고요. 이제 3번부터는 예습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오늘 1번, 2번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하면 시험에서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것은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입니다.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다 같은 말인데 저는 절취라고 하겠습니다. 절취,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직업의 경우는 개인인 경우에는 적법행위입니다. 개인은 이중직업 해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 14조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개인은 중개사무소에서 담배를 팔아도 됩니다. 법인은 담배 팔 수 없습니다. 법인은 분양대행이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라든지 이삿짐 센터, 알선 등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 세 개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은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게 헷갈린다 했는데 이중등록은 등록을 2번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등록은 내가 신청한다고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이중소속도 거의 없기는 합니다. 이중소속은 2군데 동시에 취직을 해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 밑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개업한 상태 이런 게 이중소속입니다. 이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중사무소는 있을 수 있어요. 꼭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이중사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사무소는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이건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중사무소 설치하게 되면은 이 세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사무소는 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중등록, 이중사무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속공인회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도 소속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56페이지 무등록 교육공개사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등록 교육공개사의 중개 보수의 약정은 무효라고 했죠. 무등록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57페이지 핵심 기출 문제 체크입니다. 27회 문제입니다.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석사는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 그 담당 지도 교수님이 시험 출제하러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반드시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고 많이 강조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출문제를 응용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올해 시험도 80점 이상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답만 암기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5문제 똑같이 그대로 내는 건 없어요. 기출 문제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응용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10회 시험, 1999년도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19년째 지금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은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교재 57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역시 27회 문제입니다. 작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를 확보할 것.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모든 임원 사원이 예방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모든 사원, 임원, 책임자, 전원이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제가 이거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기출문제 계속 나왔잖아요.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5천만 원 이상. 4번이 틀렸네요. 자본금 상법상 해상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예, 4번이 맞네요. 4번이 맞고 3번은 왜 틀렸어요? 3번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 말이 들어가 틀렸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X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X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때문에 4번이 맞네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죠.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해서 틀렸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숫자 우리 법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 나오는데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